이 저의 개인적인 또 질문인데 사실 이게 이영 교수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반일 종족주의랄까요? 그런 걸 되게 비판하시잖아요.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데 사실 원조 반일 민족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냐. 사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 사실 반일 종족주의를 쓴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 되게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시잖아요. 이승만 학당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 책도 내고 했었으니까. 예. 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맥락에서는 생각하냐? 예. 아니, 그러니까 예. 이제 반일 종족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영훈, 유석준 같은 그렇죠. 사람들인 게 예, 사실이고, 예. 또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게 이영훈, 유석준 같은 사람인 게 예. 사실인데, 그 네.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? 이승만도 반일을 엄청 하지 않았느냐? 예. 근데 그동안 이승만을 친일이라고 그렇죠. 좌파 좌파 쪽에서는 쪽에서 또 난리를 예. 쳤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좌파 음. 쪽의 비판이고, 사실은 반일을 많이 하셨는데, 음. 이제 독립운동할 때 반일한 거는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니죠. 그건 잘한 거죠. 음. 근데 이제 반일의 방법도 이승만 예. 같이 이제 언론을 상대로 뭐 우리가 외교라고 표현하는 한국을 네.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했잖아요. 네, 이승만 네. 대통령. 그걸 이제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서 국제회장에 사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. 이승만 대통령은. 음. 그리고 외교라고 말하면 좀 안 맞는 게 네. 외교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제회장에는 못 들어가요. 대신 국제회의장 벌어지는 도시에 가서 음. 마이크 잡고 나름대로 떠드는 거예요. 예. 기자들 불러가지고 지금 이 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한반도의 독립을 결정해야 된다. 음. 왜 그러냐면 만주를 지금 뭐 어떻게 그 제네바 33년 회의에 가면 만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가서 떠드는 어.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이제 그런 일을 독립운동하면서 많이 네, 한 네. 건데 그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저 만주에서 독립군들 같이 하다못해 일본군 한 명이라도 음. 죽이는 일을 안 하고 네. 이것만 외교의 했느냐? 노선을 그런 걸 비난하는 했냐. 분들도 예.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방법의 차이고 이승만 음. 대통령의 방법이 훨씬 더 고단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음. 만주에서 일본군을 직접 한 사람 죽이는 게 네. 독립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난 잘 음. 모르겠고 일본 군대는 그때 750만이었어요. 네. 광복군 200명인가 그래요. 네. 최대로 말할 때 3,000명인가 그러고 그 숫자 가지고 일본은 항공모함과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걸 규모부터 이제 예.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거는 저는 명분은 좋지만 사람들이 음. 얘기를 들으면 피는 끓게 하지만 네. 가능성은 없는 얘기고 오히려 이승만식 방법이 훨씬 더 네, 가능성이 있는 네. 거고 내다보겠잖아요.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하면 우리 독립할 기회가 온다고 음. 내다봤어요. 이승만 대통령이. 실제 그렇게 됐어요. 역사가. 음. 그렇잖아요. 네. 1941년에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쟤네들 쳐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6개월 후에 쳐들어온 거예요. 쳐들어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일본이 미국하고 싸우면 쟤네들 진다. 그럼 우리 독립할 수 있다. 그거 얘기하고 다녔어요. 맞는 얘기 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은 독립운동 일본이 미국한테 질 때까지 한 것은 잘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네. 일본하고 관계에서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배상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거부하고 네. 막 평화선도 그어서 독도도 우리 땅으로 네. 편입시켜버리고 그렇죠. 예. 강경책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쓴 거예요. 일본하고 음. 영원히 적이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아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전략적이에요. 예, 전략. 측면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예.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쿠데타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게 요구한 그 배상금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를 받아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큰 포석을 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네. 반일주의자라고 하면 아이 그렇지 않아요. 굉장히 전략적이고 음. 그러니까 반일을 해요. 네. 이제 반일 독립운동할 때는 진짜 아. 반일이지만 네. 나라가 섰어. 네. 일본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얻어낼 게 뭐냐? 배상금. 음. 그거를 세게 받아내려고 그때 일본에 있는 유태하라는 사람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그 일본에 이제 정식 외교는 아니지만 뭐 그 외교로 일본하고 협상하는 창구가 유태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네.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주고받은 그 기록이 다 있는데 보면은 진짜 일본하고 끝까지 뭐 전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 국가인데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도 하고 배상금도 내게 하자 하는 전략이고 그게 완성이 안 되고 4.19가 났고 그걸 네. 바통을 이어받아서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. 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때 배상금 받은 걸로 우리 종잣돈으로 경제발전의 종잣돈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. 그럼 예,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성적
민족주의 뭐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인 네. 예, 측면이 더 큰 것 같네요. 예.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인데 음.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음. 그 양반을 공부하면 진짜 막 입이 딱 벌어져요. 아, 진짜. 예. 근데 너무 그걸 지금 왜곡을 해갖고 왜곡을 해서 음. 제대로 알리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저는 이제 그 원자료들을 좀 볼 네, 기회가 네. 있었던 사람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음.